자, 10월 15일 시장이 2시 반 정도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은근히 강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를 접근할 때는 항상 중장기로 길게 보기보다는 좀 단기 단타성 성향이 좋고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도 회사의 그 가치,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이면서도 회사의 가치라든가 또 회사의 하는 일, 그러니까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는 뭐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라면 약간 중장기적으로 꿀 가는 거 괜찮지만 정치 관련주이시면서 단순하게 인물주 또 이런 걸로 연결된 거는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고 단기 단타성으로 보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홍준표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꽤 강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게 이 홍준표 관련주고 어떤 게 아닌지 우리는 굳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시장에서 다 나눠줍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MH 에탄올, 보강사업, 슈맥스 홀딩스, 경남스틸, 한국선제, 홈센터홀딩스, TBC, 감스필, 대안. 특히 TBC는 오늘 굉장히 강하죠. 26%대 상한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원풍, 대성에너지, DSR, 태양금속, DSR, 제강, 동양비스톤, 히닉스 소재, 신화콘텍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홍준표 관련주 중에 좀 매수할 만한, 그러니까 조금 회사도 괜찮기 때문에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종목들 이렇게 따로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관련도 당연히 홍준표 관련주가 되고, 이렇게 플라잉과 관련주들도 전부 다 전체적으로 홍준표 관련주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KCTC, 뭐, 조광IL, 이제 조아IL 같은 경우는 사실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강한 이런 특성이 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MH 에탄올부터 시작해서 오늘 TBC가 제일 강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굳이 나누지 않았더라도 역시, 이 많은 종목들을 시장에서 알려줍니다. 공매도 폐지에 대한 좀 공약이 있죠. 이 6만 전자의 플란케미의 공매도 폐지 부르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나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수급에 기인한다고 하잖아요.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죠. 외국이나 기관의 이런 강력한 매수세 이런 게 좀 시장에서 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실적도 사상 최고 모든 지표가 다 좋은데 주가는 바닥이야. 누군가 일부러 누르거나 공매도라는 기법,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트라고 상관없이 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에 개인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만 전제 플란 개미들이 공매도 폐지를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청원이 자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예전에 이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폐지를 외친 홍준표 얘기 기사가 있고 역시 공매도 폐지를 촉구했죠. 이승민 의원이 이제 이 실현 가능한 공약을 경쟁하자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확실히 이 공매도 세력이 대단한데, 이 이 중앙일보 경제신문 잠깐 이 링크를 해서 보면 6만 전자의 플란케 미 공매도 폐지 부르짖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해도에 넘은 거죠. 삼성전자 그렇게 실적이 좋다는데도 공매도가 엄청나고 이 6만 원대까지가 됐죠. 이게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간다고 하던 주식이 6만 전자가 됐고 HM 네이버, 셀트리온도 엄청나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 역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조금 반등해 준다 해도 결국은 사상 최저가를 찍고 가고 있고 이 카카오뱅크, LG와 크래프톤 전부 다 모든 좋은 종목들 제가 생각해도 회사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매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밀렸고 이 자료는 한국거래소 자료고 중앙일보에서 링크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매도에 대한 반발심도 굉장히 심하죠. 또한 이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폐지를 외친 홍준표에서 이렇게 홍준표 대표의 대부분 기관만 이용하는데 이건 조금 잘못 알려진 사실은 이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거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큰 게 문제죠. 실제로 기간은 22% 수준이고 외국인 비중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MH 에탄올이 이렇게 보시면 홍준표 관련주로 잘 엮여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게 엮여 있냐면 홍준표 관련 날아갈 때 1등으로 날아가는 게 대장주. 딱 보시면 돼요. 제일 수급이 좋고 제일 빠르게 올라간다. 그런 게 바로 홍준표 관련주가 됩니다.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진해오션 리조트 MH 호탄이고 60%, 60.48%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홍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있었죠. 그때 추진했던 진해 웅동 북한 리조트 사업이 최근 재조명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또한 보강산업 같은 종목들도 다 연결되어 있고 TBC, 홈센터홀딩스, 경남실 등 우리가 굳이 나누지 않아도 시장에서 우리가 홍준표 관련주야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꼼꼼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또한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는지 한국선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자리도 많고 또 얼마 전에 급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재무를 제외한 재무 가지고는 이제 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만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MH 터널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찍었죠.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을 지켜준다는 건 장기적인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지표가 되는데 정확히 딱 찍고 들어왔었습니다. 또 하나 앞전에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하나 필요했는데 15년도 9월달에 생긴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딱 뚫고 나가는, 그리고 이 밑을 깨지 않는, 우리는 추세를 깰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선 찍고 나갈 때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고, 역시 아직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강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5개월선. 이 5개월선이라는 걸 너무 강조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표가 됩니다. 꼬리 딱 찍었죠. 신기하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찍고 나가고 앞으로도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이 앞전에 있어서는 주봉에서 5선 회복이 중요해요. 아직 회복 못했죠. 회복하는 순간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에서 보면 이전 저점들 같은 걸 기준으로 테마주는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나는 손절할 거야, 어느 자리 깨면 나는 매도하겠어 라는 본인만의 원칙을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휴맥스홀딩스가 월봉에서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테마주를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5개월선을 역시 회복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휴맥스홀딩스 찍으면서 이 자리를 절대 깨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리 써놓고 정확히 여기 찍었죠. 저점이 안 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적 분석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깬다는 얘기죠. 누가? 세력들이, 주포들이 깨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왕이면 5선까지 회복해주면 다음 주에 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을 깨지 않고 있고, 특히 휴맥스는 전기차 EV, 전기 EV하고도 잘 관련이 되어 있고 충전소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가 전기 충전소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땅도 팔고 여러 가지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미래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좋은 이 주식 중에 하나 휴맥스홀딩스인데, 휴맥스랑 5일선을 기준으로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고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경남 스틸이 굉장히 강하고 거의 대장주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5개월선 깨지 않고 있죠. 이제 경남 스틸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00원짜리 주가가 13,000원대 1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할 거야 하는 것보다는 단기 단타로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맞고, 주봉에서 5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5선 깨지 않는 한 아직은 추세가 잘 살아있고 오늘 21선도 회복해졌습니다. 하지만 경남 스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 1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자, 한국선제도 마찬가지로 이 경남 스틸은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는데 역시나 5개선이 타지 않았죠. 이 봉하나가 한 달의 종가를 말해주는 한 달짜리인데 5개선 밑에 있다? 그럼 추세 깨지는데 아직은 살아있고, 자, 주봉에서 5선 회복을 해줘야 올라가는데 아직 못 해주고 있죠. 요거 못 해주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으니까 요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봉에서는 20선 회복 안착해줄 때 매수가 좋고, 만약 지금 매수한다면 5일선 깨면 바로 손절할 각오로 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TBC가 엄청 강하죠. 자, 월봉에서 보면 역시 이 5개월선 깼다가 다시 회복해주고 돌아나가. 이 5개월선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었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꽤 고점에 대한 올라간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 쫓아가지 말고 눌림목이나 이럴 때서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 홍준표 관련주들 중에 크게 높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중에 무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무학이 보면 다른 종목들 막 여기 싹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있죠. 물론 안 날아가기 때문에 더 못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주식은 그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역시나 월봉에서 높은 한 낮으나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이번 달 한 달은 쉬어도 다음 달 5개월선 안 깨면 역시 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걸 깨면 난 21선 근처, 20개월선 근처까지 살 거라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회복해줘야 더 돌아나가는데 못 돌아주면 다음 주에 10주선까지 다시 돌아올 수는 있긴 한데, 월봉의 위치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고 60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5일선 깨지 않는 한 매수, 그리고 더 깊게 보면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모아가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매입하려고 할 때 이 주식이 과연 월봉에서 너무 높지 않은
너무 고평가되지 않은 위치가 좋죠. 무학도 굉장히 강해요. 상한가 셨다 상한가 상한가 사가셨다가 이때 이제 이 홍준표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급락을 했는데 다시 돌아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전 저점과 5일 선상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들의 가덕 신공항 관련주들이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죠. 영흥, 영화금속, 굉장히 많죠. 지금 홈센타홀딩스, 덕신하우징, 다글인데 영흥이란 주가는 월봉에서 굉장히 낮죠. 물론 못 올라갔기 때문에 관련주가 아닐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싸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은 재무를 딱히 안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에 관한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이 계속 저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월봉에서 낮죠.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매수 요거 깨면 바로 손절할까 하고 들어가면 이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순간 수익을 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게 영흥이기도 합니다. 아까 휴맥스 홀딩스 제가 말씀드렸죠. 자, 휴맥스라는 회사가 있죠. 자, 홀딩스의 이 자회사죠. 관계사가 되나? 어쨌거나. 자, 5개월선 회복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5개월선 회복해줄 때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할까 하고 하면 역시 60개월선 밑에 있고 20개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휴맥스라는 종목은 상당히 미래에서도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특히 휴맥스 EV 같은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잘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전기차의 시대는 반드시 오죠. 그렇지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맥스 같이 충전선 사업하는 회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5개선 회복해주는 이런 자리들, 오늘 같은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자, 일봉에서 일단 21선 맞고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이때 고점에 쫓아가서 몰린 자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더 추가로 분할 매수 잘 모아가면 좋은 종목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성강밴드라는 종목인데 태광하고 같이 이렇게 이 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예요. 추세가 잘 살아있다가 월봉에서 이식해서 났죠. 이 자리는 강력하게 지켜줘야 되는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굉장히 잘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같이 봐야 되는 태광이라는 종목을 보면 오늘 굉장히 급등했는데 일봉에서 오늘 긴 꼬리 달았지만 20%대 갔다 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꼭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태광도 성광밴드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 관심권에 넣어놓으면 이 손실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영화금속의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이식해서 회복해주고 있죠. 뭐 이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면 지금 막 핫하게 올라가서 고점에 물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좀 낮은 자리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한빛소프트는 제가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건데 재무가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현금유보율이 굉장히 적죠. 현금유보율이 적고 빚이 많다는 얘기는 재무가 단단하다고 판단하기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잘 추세를 유지하다 찍어줘야 될 20개선을 잘 찍었기 때문에 제가 전 영상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 한빛소프트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잘 찍고 돌아 나가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주선 회복해주고 있죠. 5주선을 회복해주면 추세의 턴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돌아 나갈 거야.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일봉에서 21선 회복해주고 21선 깨지 않는 매수. 그러면 추가로 추세가 잘 살아나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자, 대성에너지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거의 오늘 12%대 아까 그렇지만 월봉에서 역시 경남스틸이나 이런 휴맥스 홀릭스 말고 경남스틸, 한국선제 같이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중장기로 막 이렇게 길게 간다기보다는 단타, 단기 이렇게 대응해서 순간 수익 줄 때 줄목이라고 하죠. 줄 때 좀 먹고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낫지 않나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 바닥에 있거나 낮은 종목들을 매수해 주는 게 더 좋고 중반쯤에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덕신하우징이죠. 덕신하우징은 찍어야 될 자리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예전에 전고점과 매물대 여기를 뚫었습니다. 뭐를 갖고? 강한 거래량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하는데 잘 깨지 않고 있죠. 3개월 전에도 안 깼고 이번 달에도 시장 무너질 때 안 깼습니다. 특히 지금 5개월 선을 회복해주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다시 밀면 바로 손절했다가 다음에 밑에서 좀 더 사는 게 좋고 주봉에서는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기 때문에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유지가 돼서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20선 밑에 있지만 결국 여기서 20선 돌파 안착하는 이런 자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 홍준표 관련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술적인 분석도 저의 기준에 맞는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만약에 이런 방법들이 올바르다 생각하거나 맞다고 생각하면 한 번쯤 참고하고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